안녕하세요. 나주김입니다. 오늘 장도 마감을 했고, 제가 이제 화면에서 조금 바꾼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시계 잘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시간을 좀 크게 해놓고 노랗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선, 일단은 이제 시계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오늘은 매수매도 예약을 하러 또 들어왔는데, 한번 일단 칠판을 보고 한번 매도 신호 발생. 보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보면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는 제가 현대로템을 마지막쯤에 샀죠.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하지 않고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참았어요. 열심히 참고 있다가 저점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바람에 제가 대응하기도 전에 금방 매수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7,000원 평단을 맞추고 그 매도 아래에서 신호 또 발생. 잡으려고 했는데 아래쪽은 잡히지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0.05% 수익 마감을 했고 시간으로다가 지금 조금 뜨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시간으로 조금 떴네요. 시간으로 조금 떠서 일단은 뭐 내일 수익은 챙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은 상황상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 제가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거고 아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네트워크, 코스모학, 제주항공, LNF.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일부러 매수를 한 거고요. 일부러 추가 매수를 한 거고 제주항공이나 코스모학, 자산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에이 내려오면 사주고 아님 말고라는 생각이었는데 전부 다 사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살짝 당황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저점 라인을 비슷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매도 크게 신호 손실도 발생.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로서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놨다라는 점, 그 점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도한 종목은 항공우주 1차 저항, 대부분 분할 매도한 종목들도 제가 1차 저항대라고 생각해놨던 부분에서만 그 매도가 되고 2차까지는 잘 못 가더라고요. 오늘 장이 아무래도 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2차까지는 못 가고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딱 거기가 1차 저항 자리였는데 그거 바로 아래틱에 걸어놨는데 매도가 된 거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1차 그 이상도 사실 보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매도를 했고 그래도 꾸준하게 매도하는 종목들은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 일단 팔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이 문제인 거지 팔고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VI까지는 걸릴 줄 알고 13,350원에 걸어놨는데 고점이 매도 신호 발생. 13,400원까지만 딱 주고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중간에 제가 한번 보고선 체결창을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눈치를 채고 그래도 13,000원대에서 일부 매도를 해놓고선 13,450원까지도 봤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했던 거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 이거 엄청 안 올라요. 그래도 이것도 딱 저항대에서 매도를 했죠. 지금 고점이 29,250원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했죠. 28,950원. 29,000원이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위에는 올라가면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안 팔린 거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고점이 4,510원인데 4,500원이랑 4,500, 4,495원 고점에서 바로 아래틱 그 아래틱에서 매도를 했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종가가 37,850원이고 고가가 38,150원인데 37,950원 대부분 이 라운드 피겨하고 이 저항대들을 무시하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올라가면 매도 안 올라가면 뭐 다음에 팔아도 되고 이런 생각으로다가 가지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이 깨지더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다음에 올라올 때 이 가격은 분명히 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제가 뭐 당장 오늘 올라야지 아니면 뭐 내일 올라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장이 빠지고 있으면 또 여기서 대응을 해놓고 나중에 이쯤에서 또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다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매수를 해놓고도 오늘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가 안 된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나왔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나왔죠. 하이닉스가 나오면서 저점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그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북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길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확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로템 같은 경우를 제가 매수를 할 때도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지 않고 아래서 준 이유가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면서 천천히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장을 보면 차익 순매수가 594억이었고 비차익 순매수가 원래는 꽤 높았어요. 막 500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물량이 들어오면서 비차익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111억으로다가 됐고 일단은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를 마지막에 조금 매수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빼더라도 상승 쪽으로 약간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하락 쪽이 더 많이 보여요. 제가 봐도 선물 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매수 신호 발생. 뭐 일단은 전체적인 세계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상승 쪽도 봐야 되지만 하락 쪽도 물론 봐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대응책을 다 가지고선 아마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장하고 다르게 한번 수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이쪽에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웬만한 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된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완전 매도 그냥 신호 발생. 밑으로 다 꽂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7번에서는 매수를 잡기를 좀 꺼려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종목에서 매수할 게 많았냐? 매수할 게 그렇다고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대로템 나왔죠. 현대로템 나와서 매수를 했던 거고 코스모학도 제가 18,300원에 매수를 한번 해놓고선 매도 신호 발생. 아래쪽에서 지금 18,050원부터 또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18,100원에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내일 또 준다고 하면 이 아래쪽에서 운이 좋으면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찍고 올라가면 18,300원에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를 할 때는 위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갈 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전체 자금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신호 발생. 오늘 하루 마이너스가 조금 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진 않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이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3% 마이너스고요. 해마로푸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4%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는 살릴 수 있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네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시켜서 현재 마이너스 11.77%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매수를 안 해요. 중간에 올라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요. 저는 3,0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보시면은 빠질 때 무작정 대응을 하진 않아요. 빠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작정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매수를 할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거의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매수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이제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너뜨렸을 때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는 더 자잘하게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도할 때는 약간 모아서 뭉태기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는데 매수 기회는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는 여유 있게, 팔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라는 느낌으로다가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전량 매도했던 종목이 아마도 아시겠지만 뭐였냐면은 한일 현대시멘트를 전량 매도를 했죠. 어제 현대시멘트를 전량 매도를 했고 오늘도 꽤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장 끝날 때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자리가 거의 다 왔을 때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선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제가 물량이 많았으면 아마 어제 매도를 하고 오늘까지도 매도를 했을 건데 저한테는 다른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씩은 매도를 완료를 해놔야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 동시에 대응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일단은 장을 보고선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 뭐 수익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날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빠진 퍼센트에 비해서 변동성 지수인 공포지수가 20까지 빠진 걸로 봐서는 이제 얼추 그래도 저점 반등 자리가 오진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선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